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이나 비결, 비밀 등을 찾아보고 싶은 순간들.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라고 응원도 해주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도 그들의 습관이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여 개의 국가에서 2,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포브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조서 탑10 중 하나로 선정된 책입니다. 300만 이상의 한국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책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면서 오랜 시간 읽힌다는 것은 바로 성공에 있어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박대리 때문이야. 정부가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니까 나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 회사의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다 경영진이 운영을 잘못해서야. 회사의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저 노조들의 횡포 때문이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거나 외부 탓, 즉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물론 정말로 박대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정부가 나라의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가 좋지 않아 유능한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나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박대리가 프로젝트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얻었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 이제부터 다시 만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정부가 나라 운영을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군. 더욱더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취업하기가 힘들겠어.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더욱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걱정을 하거나 한탄을 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이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외부 탓을 많이 하는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포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환경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도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지필한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외부 탓을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핸드폰 메시지로 부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여러분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늘어선 화환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낯익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나쳐서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고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진 안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을 추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시나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남편, 아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리고 친구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라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 장례식을 얘기해서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뜬금없이 나의 장례식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며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신조가 담긴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지막을 떠올릴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 철학 혹은 자기 사명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명서를 쉽게 말하면 나의 인생 철학, 인생의 목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자.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어떤 때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고 돌아보면 내가 하는 일이나 목표들이 명확해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꼭 자기 사명서를 써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메일, 갑자기 불쑥 전달되는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을 처리하면 새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시간 관리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앞에 바쁜 일들을 기계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코비는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즉,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 즉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코비는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번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2번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3번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4번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1번과 4번은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번은 가족과 대인관계, 자기개발, 건강관리, 저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번은 드라마 시청, 친구들과 술 마시기, 명품 구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과 3번의 갈등 과정에서 3번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선택이나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2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넷플릭스로 재밌는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시간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나 책을 읽는 것,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일보다도 중요한 일인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은 패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 협상,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승승하기 위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하죠. 또한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기를 은근 기대합니다. 항상 남과 견주어 보고 경쟁의식을 갖고 있죠. 반면에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가능성, 선택의 기회, 여러 가지 대안, 창의성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러분이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점에 갔다고 해볼게요. 안경점의 주인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안경을 벗어서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경을 써보세요. 저도 시력이 나빠져서 10년 동안 써왔던 안경인데 아주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은 안경을 건네받아 써봤더니 잘 보이기는커녕 전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높은 도수 탓에 어지러움마저 느껴집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말에 안경점의 주인은 의아해합니다. 무엇이 문제지? 나한테는 완전 잘 맞는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하지만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경집 주인은 역정을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경집 주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안경집 주인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진단을 하기 전에 처방을 하는 실수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학교를 가기 싫다는 아이의 말에 뭐? 학교를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교육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아이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역정부터 내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압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름의 논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하라.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로 듣는 동시에 눈과 마음으로 상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 즉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리석은 안경집 주인처럼 자기에게 오랫동안 잘 맞던 안경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효과적으로 교제하고 영향력을 주기 원한다면 먼저 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 이 습관은 저자인 코비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습관이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습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청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업이나 일,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습관이니 꼭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6번째, 시너지를 내라. 드라마의 주연이 아무리 뛰어난 연기력과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시나리오와 감독, 그리고 조연들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 어렵죠.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1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도 1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신뢰라는 촉매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팀을 이뤄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상이 있어서 신뢰가 낮다면 과연 일이 잘 될까요?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서로의 신뢰를 느끼고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나아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너지라는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최고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측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이 한번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대신 따뜻한 악수 한 번에 일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여러분의 성공에 있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먼저 6시간 동안 도끼를 갈겠다. 끊임없이 쇄신한다는 것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계속 나무를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이 선 도끼는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나무를 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끼의 날은 무뎌져서 나무를 베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죠.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이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 지식은 점점 바닥나지만 책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평균 3시간 정도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뎌진 나를 갈지 않는 나무꾼처럼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나를 갈지 않은 것일까요? 자기 쇄신 과정은 신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 즉 4가지 차원에서의 재충전을 말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충분한 휴식, 명상, 규칙적 운동, 독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6가지 습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7번째 습관, 즉 연료를 계속 제공해줘야 한다고 스티븐 코비는 말하죠. 7번째 습관은 모든 습관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니 자칫 소홀히 하기 쉽지만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여 나의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고 꿈꾸는 성공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